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출입은행 인력개발팀 이재경 차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어떤 기관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후에 바뀌는 이제 NCS 기관의 채용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무역과 수출에 이제 기반을 해서 경제 발전을 해온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서 탄생한 1976년에 설립된 정책 금융기관이자 국책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그다음 수출 규모가 커져가면서 저희도 이제 지원 규모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 그리고 설립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출입 그리고 해외 투자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중은행과 달리 수신 업무, 즉 개인 고객의 어떤 예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외 또는 이제 국내에서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한 신용 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리로 조달된 자금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이런 수출입, 해외 투자, 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NCS 채용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주요 업무로는 저희가 맨 위에 ECA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가 수출 신용 업무 또는 ECA로서의 업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CA라는 기관은 우리나라에는 수출입은행이 있듯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선진국들도 각국에서 이렇게 자국의 수출 진흥을 위해서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통칭해서 저희가 다 ECA라고 부르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ECA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한 업무가 이제 기금 업무라고 부르는 업무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무는 개발도상국에 유상으로 원조를 하고 있는 업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련된 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칭해서 저희가 기금 업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는 연구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경제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연구소에서는 산업 연구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 통계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 연구 그리고 그 지역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 신용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된 결과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공개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좀 더 용이하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은행의 역할 그리고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 수출 신용 업무, 기금 업무, 연구 업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면서 이제 조금 느끼셨겠지만 이 세 가지 업무가 굉장히 성격이 상이하잖아요. 보통 각각 기관들이 하나씩 맡아서 할 일을 한 기관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성격이 좀 부문별로 좀 이렇게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이렇게 지사들이 있고요. 이 지사들도 각각 수출 신용 업무, 기금 업무, 연구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관련돼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주요 업무와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채용 인원은 미정인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채용 규모를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주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과 저희 내부의 인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유동적으로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상하기로는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한 30명, 20명에서 30명 정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 부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업무 일반, 지역 전문가, 청년 인턴 세 가지로 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IT 부문이나 기술 환경 그리고 경영기금 부문을 따로 채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특별히 제한은 없고요. 다만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역 전문가 같은 경우는 지방 소재의 이제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청년 인턴 당연히 저희 은행에서 인턴을 수료하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 절차와 이제 NCS와의 좀 연결고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좀 먼저 대전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사실 NCS에서 그 요구하는, 그리고 NCS의 도입 취지를 사실은 예전부터 그 채용 절차에 거의 다 반영을 해오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은행에 지원하시려고 예전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준비해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특별히 없을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입장,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세부적인 산식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NCS가 도입되면서 좀 손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 그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아까 이제 입사 지원서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NCS에 따르면은 그 고쳐져야 될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사진을 받지 않고요. 다만 필기 시험을 보러 올 때는 당연히 그 대조를 해야 되니까 서류 합격을 한 후에 이렇게 그 수험표를 뽑을 때 이제 등록을 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진도 받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는 질문도 이제 저희가 원서에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서에 가족사를 적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입사 지원서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서류 전형으로 평가를 하느냐, 사실은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도 저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불필요한 스펙이라고 보지를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 상당수의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영어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불필요한 스펙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제가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건데, 이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회사 중에서는 가장 영어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해외 업무고, 인사팀에 있는 저조차도 국제기구 파견을 직원들을 보내려면은 상대 기구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어 능력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저희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능력이 외국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어 능력,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2외국어 성적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가산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영어 능력은 불필요한 스펙은 아니고요. 온 스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업 성취도 부분도 이제 그 업무 그리고 직무에 유관된 그런 과목들을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NCS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맥락이 있는데, 특히 저희는 연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연구 업무는 저희가 또 NCS에 매핑이 되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퀄리티가 뭐겠습니까? 학업 성취도입니다. 학업 성취도 높은 사람들이 연구 페이퍼를 더 잘 써냅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타당도가 높은 팩터입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를 저희는 보고 있고요. 자격증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쓸데없는 자격증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변호사, 회계사, 미국 회계사, CFA, FRM, CDCS 이렇게 딱 금융에 연관된 자격증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예 입력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유관 경력, 그 NCS 기반의 채용 그 입사 지원서 양식대로 저희가 이제
유관 경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또는 뭐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 이런 부분들은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자기소개서에 뭐 아까 예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읽어보면 뭐 다 공모전에 나가시고 다 조장을 하시고 조언과의 불안은 꼭 있고 다 앞서 나서서 뭐 해소하고 뭐 역경이 닥쳤지만 뭐 조언들을 다독여가며 다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은 공공기관의 채용을 이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증명할 수 없는 거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 자체가 저희 평가 요소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자기소개서의 그런 어쩌면 거짓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개하느냐, 자기소개서의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질문에서 묻는 취지와 의도에 명확하게 부합하게 대답을 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또는 논리력 면에서는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아무리 많이 쓰셔도 저희 가산점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기소개서는 솔직하게 써주시고, 팁을 드리자면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유의미합니다. 왜냐면 뭐 여러 군데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이 안 되고 약간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으면 점수가 깎이게 저희는 내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리고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본인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라,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시된 그 세 가지를 다 설명해야 되는 거죠. 수출입은행의 업무가 뭔지, 그 업무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가 논리적으로 제시가 돼야 될 거고, 본인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지까지가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뭉뚱그려서 나는 수출입은행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 쓰면은 아무리 그런 내용이 잘 쓰여졌더라도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필기 전형은 직무 수행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전공 시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 업무와 연관된 경영학, 경제학, 법학 또는 이제 뭐 뽑게 될 경우에는 개발협력학이나 IT 기술 환경 등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되고요. 출제 방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이제 시험으로 제시될 때는 실무적인 상황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조달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제 채권 시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팩터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채권 발행을 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 채권에 대한 이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에서 배운 뭐 채권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배경 자체가 이제 저희 실무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제시가 되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 유형은 뭐 각가지 유형이 다 나옵니다. 뭐 객관식, 단답형, 약수형, 논술형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은 저희가 이제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저희는 토익 스피킹 앤 라이팅 시험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니까 그 토익 점수를 서류 전형 때 이제 영어 점수를 내시지만 다 그 봤던 시기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난이도가 쉬웠을 때 이제 보신 분은 점수가 높을 거고 뭐 이런 그 패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날 한시에 그 지원자분들 모아놓고 시험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점수에 반영을 합니다. 실무진 면접과 경영진 면접은 지금 현재 있는 틀은 집단 과제, 토론 면접, PT 면접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경영진 면접에서는 인재상 적합도나 조직 적응력 등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도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뭐 이런 질문 절대 안 했거든요. 저희 다 내부적으로 면접에서 물어봐야 될 질문들은 다 실무적인 어떤 직무 수행 능력 또는 직업 기초 능력과 연관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토론 면접이다라고 하면은 좀 더 자료가 주어지고 그런 지식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식을 얼마나 잘 분석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가를 좀 더 타당하게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파인 튜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 자체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고 다만 이런 전형들을 준비하실 때 저희 은행의 업무가 뭔지를 좀 더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신문 기사라든가 자료에서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신 분이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잘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더 홍보를 하자면 이제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이제 주로 학생 때만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보니까 뭐 졸업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학점을 보완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인턴을 매년 초에 한 100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서류 전형에 대한 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청년 인턴을 통해서 경험을 하시고 저희 은행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저희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수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청년 인턴 부문을 별도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실 수 있고 우수 인턴인 경우에는 서류 전형이 아예 면제가 한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어떤 준비가 좀 미흡하고 다시 그런 어떤 정량적인 점수를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런 인턴 기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설이 길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